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경영 당대표님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고 사진 찍을 확률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 마이크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되겠습니다. 아까 미리 인사를 드렸는데요. 부산시에는 47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저희 민주당은 단 2명이서 여러분을 뽑아준 비례대표 2명이서 힘차게 버티고 있습니다. 부산시의원 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300명을 모시고 준비를 했는데요. 신청자가 550명이 넘어가지고 장소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행사에 잘 협조하셔서 오늘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과 같이 오신 예비분들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똑같은 크기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수석사무부총장님 김병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 함께 오셨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날이 이뻐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 위원장 서은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부산에서 사실은 당원님들께서도 많은 한 이야기가 계시겠지만 어려운 부산에서 그래도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힘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손 드시면 제가 방향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령도구 박영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부산 진들의 이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박수 주시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으로 빨리 나오시라고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다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시간을 좀 고려해서 제가 일찍 왔으니까 우리 부산의 지역위원장님들 빨리 가보도록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위원장 소개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상산구 배재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진을 30대입니다. 이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려운 동네입니다. 남풍당 이강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 강문봉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문정부 김경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왼쪽에 영동구 박영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부산군 최태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팀의 지역위원장입니다. 강서구의 변성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해운대 윤중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명의 이성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들께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현 경례. 네. 네,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강 대표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찍을 확률 10%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행사 바로 시작할 텐데요. 멀리서 오셨고 계속된 행사로 피곤하시겠지만 밝은 얼굴로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강 대표님 인사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잘생겼지? 아, 이게 힘이 남아도는 게 자꾸 힘을 내라고. 지금 여기 구조가 좀 묘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뒤로 좀 땡겨. 사회자석도 최대한 뒤로 좀 땡겨서. 고기가 좀 뒤로 빼고. 사람들 사이에요.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 일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고 자잘한 요구로 결판이 나더라고요.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가 무슨 뭐 선거라도 떨어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와서 수배를 다니고 시리구령 만들다가 뭐 또 뭐 수배돼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미장원 갔다 왔는데 못 알아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작은 배려와 관심이 사람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안 보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안쪽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요 앞에 하고.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걸어오신 분이 불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가 좀 억울하기 때문에 뒤로 일단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부산시에서 아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재명 그런데 그러지 말고 민주당 해주세요. 민주당 많이 남는다니까 좀 힘들라고. 저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혁신, 개혁, 미래, 희망을 대표하는 정당이 하나의 구성원이죠. 그러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릇은 영원하겠죠. 아주 길게 가겠죠. 저는 뭐 여러분도 당원이고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우리 식구들인데 중요한 건 그릇이죠. 이 그릇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밥그릇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당원이냐, 그 당원들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느냐, 또 당원들의 대표인 아까 훌륭하신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전국에서도 정말 인정받은 서은숙 최고위원님, 식당위원장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잘 뽑고 또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이끌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우리가 또 결판을 내릴 시점에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 하는 것이고, 그 그릇 속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릇이 되기도 하고 나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정말 쓰레기통만도 못한 그릇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당 위원장님,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죠. 서은수 위원장님하고 몇 분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은수 시당위원장이 요새 열심히 하고 계시죠. 현장 당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부산에 새로운 번항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과 공감해서 우리의 동조자 지지자를 넓혀가는 땅 따먹기 같은 거 아니에요? 국민을 따먹나 소리 아니면 혹시 이상하신 것 같아요? 땅 따먹기가 게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동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늘려가는 이런 게 바로 정치인데, 결국 누가 얼마나 좋은 정책과 주장, 실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실력과 실적으로 국민에게 공감을 얻느냐로 결판되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촉이죠. 접촉해서 공감을 늘리는 건데, 우리가 접촉할 길에서 손잡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눈 맞추고 손잡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왔잖아요. 사실 차에서 자고 싶기도 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과의, 주권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열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선거 때 선거운동 한다고 선거가 됩니까? 평소에 해야죠. 맞습니다. 정치는 참 농사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봄에 열심히 남들 놀 때 있잖아요. 그죠? 밥 깔고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열심히 노동하고 해야 가을에 추수를 하지. 봄, 여름에 농사도 안 짓고 가을에 추수하러 다니면 추수가 됩니까? 그게 물론 되게야 되겠지. 산으로 들러 따로 다니면 되겠지요. 이 딱 선거하고 비슷하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소통을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소통 수단이 뭡니까, 요새는? 아니, 인터넷, SNS, 이 네트워크들이잖아요. 커뮤니티. 여러분들 요새 물건 사러 가게 잘 안 가죠? 다 손가락으로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죠. 네. 그거 하지 마요. 별로 안 좋아, 그거. 네네네. 그래서 SNS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과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부총장께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뭔가 당내 인사들을 평가할 때 조직 역량, 조직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그 얼마나 많은 접촉면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평가하자. 갑자기 선거 때 가서 길에서 악수한다고 악수도 잘 안 해주잖아요. 선거 때 되면 옆으로 보면서 고개를 돌리고 가잖아요. 그죠? 싫다 이거예요. 평소에 해라 그거지. 네,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명함, 분당 이런 데서 명함 이렇게 드리면 제 앞에 보내서 이런 거 많아요. 그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평소에 관계를 해놨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평소에 좀 잘하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석 시당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또 얼마 안 되는 기초광역의원들, 또 민주당 소속의 정치 지망생과 정치인들 잘해주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지자당원들이 모이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또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갈망이 큰지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면 답답하시죠?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게 정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정치가 아니라 그건 지배죠, 그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할지 몰라도 과정이 또 다르고 이 다름이 본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특성이에요. 답답하죠, 각자가 보기에는. 그러나 또 일정한 기대치는 또 충족해야 되는데 또 못할 때는 아쉬운 것이고 또 실망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도 우리가 현실로 인정해야 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 진짜 많을 겁니다. 뭐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함에 대한 질책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저번에 전북 갔다가 엄청나게 돈 많이 났어요. 오늘도 사실 다 중계를 하면 보통 제가 전북 중계하는데 제 유튜브로만 한 30만 명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오늘도 유튜브 방송들 꽤 많은데 이때까지 하면 뭐 수십만 명이 보겠죠. 그 속에서 제가 엄청 혼났는데 또 혼이 나야 또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도 방향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냅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사전에 혹시 미리 협의된 내용이 이게 있나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따로 협의된 내용은 없어요. 예, 이제 그러면 질문하실 분, 예. 제가 진행을 방법은 단순한데 무선 마이크 다 가지고 있죠? 예, 뒤에 준비되어 몇 개 있어요? 10개 정도 양쪽 10개 사이드로 정도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 드신 분이 가능하면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이크 한 10개쯤 된다니까 마이크를 쓰신 분은 그 근처에 주시든지 이렇게 넘겨주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 분 중에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가 잠깐만요. 자, 우리 모두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공통의 화제, 공통의 화제, 또 화두, 화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집중해 주면 좋겠고요. 나 어제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뭐 이런 거 좀 생략하고 또 아이고 존경하는 XX님 뭐 환영합니다 이런 것도 생략하고 요약해서 왜냐면 저를 보니까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진짜 준비해가지고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 먹고 일부러 왔는데 못하면 아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요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제가 뭐 그 개개의 질문이나 의견이나 이게 답하지 않되 몇 분 얘기하고 나면 간단한 소회나 이런 거 할 테고 우리 당직자분들이 이걸 다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다 과제를 좀 뽑아낼 거예요. 대체적으로 중복될 텐데 할 테니까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마이크 드신 분 있어요? 처음에는 지적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도 아무나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마이크 좀 맡겨놓으십시오. 자, 왼쪽에 남성분. 네.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불경이 어렵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 본인 얘기를 한번 해주고 하시면. 네. 아, 본인 얘기요? 네. 예, 성함 아니, 비밀이 필요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뭐 하시죠? 부산, 예, 부산 남구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아주 성함이다. 예, 성함이 유상하입니다. 결혼일은 6개 됐습니다. 네. 예, 네,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돌경이 참 어렵습니다. 되게 BK, DK 포함해서 혹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좀 열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좀 답을 좀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서요. 제가 지금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로 사실 좀 무리스럽긴 한데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 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매우 부족하다. 당장의 현안에 너무 매달린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요. 그것도 뭐 중간에 또 그만둔 경우가 많고 장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는 강세 지역 또는 백중 지역에서 이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원내에 많으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경계 지역, 좀 이겼다 졌다 하는 곳 또는 아예 못 이기는 곳 이런 좀 열세 지역 특히 아예 꿈도 못 꾸는 취약 지역 대구 경북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나 대책이 좀 많지가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전국 정당화를 평소에 좀 해놓자. 공항과 이제 수도권 중에 이제 유리한 지역은 당세가 강한 데는 또 당세가 강한 대로 당과 국민이 좀 괴리돼 있어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천받으면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좀 있어요. 이 괴리감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해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안 되는 지역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요즘 유행이 각자 도생인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 각자 알아서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도 어려운 지역들은 일단 인적 자원이 많지 않고 당의 토대가 약하고 당원도 없고 몇 명 안 돼요. 당원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당원임을 세상이 알지 못하게 하라. 영업에 방해된다. 실제 그런다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명부가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 내 이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지역이 많은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출마했다가 안 되면 워낙 힘드니까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역량이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우리 경계 지역에 있는 서은숙 위원장이 의욕이 많으셔서 그런 일 좀 관심 갖고 하시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고요. 당을 가지고 있는 저는 뭐 말한 건 다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전당대회 때 했던 얘기 꼭 지킬 거예요. 소외 경계 지역에 우리 당내 자원들을 육성을 해야 되겠죠. 경력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평소에 정치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적인 또는 물적 지원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당, 시도당 위원장단 전체 회의를 하면서 당비 배분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당 우세 지역은 당비가 많이 어서 쌓여 있다. 근데 열세 지역은 없어가지고 현수막도 못 붙인다. 연수도 못한다. 당원 단합 대회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쪽을 배분 비율을 높이자. 그럴 때 오늘 다 좋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네 그것도 재정적으로 아마 그래서 경계 지역은 경쟁력을 높이고 정말 취약 지역, 전략 지역들이라고 부르자는데 어쨌든 취약 지역 알아듣기 쉽게 취약 지역들은 일상적 정치적 토대를 조금이라도 구축해 나가자. 좀 쌓자. 이렇게 해야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석패율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원외위원장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원외위원장은 왜 후보내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돼야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불평등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인데, 그건 그대로 또 당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할 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일상적 전국 정당화 활동이 가능하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수요자,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북도당의 임혜희 위원장이나 대구시당 위원장한테도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라. 연구를 해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법률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 필요한 일 만들어내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방법이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봄에 밥 갈고 씨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전국 정당화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많이 주신데. 네, 말씀하세요. 왼쪽에 아까 발언하신 분은 다른 분한테 넘겨주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중간에 하겠습니다. 네, 해운대구에서 온 유혜영이고요. 보호자 없는 그 병동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이트 근무를 가야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한데요.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다름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겨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완화된 편이지만 지금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오고 저희 병원에는 응급실도 있고 이래가지고 주말에도 굉장히 많이 바쁜 상황인데 코로나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걸려도 자가 키트를 해보고 잘 걸린지 알잖아요. 지원금 없으니까 오픈을 안 해요. 안 하고 일하러 오고 이러니까 전염이 돼도 어디서 감염이 된지를 모르고 그렇게 감염이 되니까 그 전보다 이렇게 후유증이나 이 병에 걸려서 죽진 않겠다라는 그런 거는 있지만 아직도 조금 많이 불안한 상태거든요. 더 힘든 거는 의료인들이 감염이 되면 우리는 이제 3일 동안 격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상이 많건 적건 출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일이 중단된 걸 가지고 무슨 알바생을 쓸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니고. 자, 요약해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보건의료는 병원도 비영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지금 돈을 따지기를 앞서서 좀 이렇게 빨리 정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한 몫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됐고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중간에 여기 마이크 드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십시오. 네, 이거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와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지금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 한 달 반 된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누구?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채널 이름이 뭐예요? 푸른 갈매기 채널입니다. 푸른 갈매기. 부산 갈매기 아니고. 왜 푸른 갈매기 유튜브 방송하는 거 지금 생방송 한다니까. 라방은 아닙니다. 아방은 아니에요? 예, 예. 네, 나중에 구독 좀 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버가 된 이유도 지금 현재 레가시 미디어, 뉴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레가시 미디어에서는 거짓된 정보들을 쏟아내고 뉴 미디어에서는 그 정보를 또 받아서 멋진 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든 똑바로 된 이렇게 정보를 가급적 채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채널을 개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약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기울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 우리 당대표님 지금 계신 이때까지 기울어진 이 엉터리 언론들을 개혁이 아닌 일반화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저기 가능하면 오늘의 주제는 더 나은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야 끝도 없이 많지만 다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우리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정말 국민 속에 방언의 정당을 만들어낼 거냐, 희망과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그런 정당이 될 거냐니까 거기 좀 맞춰주시고요. 가능하면 짧게 요약해서 주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이라고요. 당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민주주의의 역행류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주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중앙회라는 최고위원,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등 모든 공천권을 중앙회로 통과한 후 당원들이 뽑는 시스템을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은 늘 대리가 당원과 당심의 차이가 중앙회 시스템이라는 공청장사, 개파 장사라는 늘 따라다니고 이 중앙회를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개혁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도 한 예를 들어보면 윤영찬 후보가 중앙회를 통과하였고 중간에 사퇴하였고 송갑석 의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을 어렵게 출마하신 컷오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여전히 중도 사퇴하는 후보들의 옐로우 카드도 당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공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앙의 문제, 그다음 대의원 문제, 우리 모든 그 일반 당원들이 이런 괴리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 뒤쪽으로 한번 누가 마이크 들고 계신 분 중에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수영구 권리당원 안영철입니다. 저희가 대선 지선을 지나면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당원들의 목소리가 시당이라든가 지역위원회 그리고 중앙당까지 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우리 해달라고 해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리당원 협의회 같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당협을 통해서 각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시당이나 지역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대리민주 이거 준비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 개인 유튜브 계정으로는 중계가 연결이 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요새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재밌어야지 심각해도 재밌게 그죠? 아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오시는 분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오면서 유튜브 방송 보신 분? 네, 맞아요. 그래 좋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원래 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마음을 먹고 온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 효과가 있네요. 이 정도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제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에요? 2,000명이요. 맨날 똑같네. 제 방송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이 구독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국민과의 직접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정치는 아까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입법, 행정, 사법부 3부라고 하는 게 있다면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이게 제4부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주권 판단을 해야 되는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판단을 하죠.
정보가 주어지면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결국은 언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론직필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정론직필하지 않고 곡필한다, 왜곡한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게 되죠.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러나 그게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뭘 한다고 쉽게 해결되느냐?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해소하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자. 우회하는 길을 찾자. 그게 바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도 지금 김남국 사무부총장에게 맡겨놔서 지금 조직 정비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화난다고 막 문자 막 안 보내도 충분히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에 그 구독자를 늘려야 되겠다. 사심이죠, 이게 사심. 사심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방송을 보는 분의 70% 이상이 구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 9,900명 중에 지금 즉시 좋아요, 가기,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다른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황 기자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더라? 현준 TV인가? 재능 TV. 아까 보니까 강력 TV도 보이던데 우리 팩트 TV, 오마이뉴스 등등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구독 많이 해줄까? 많은 소리 TV도 있어요. 네. 뭐 투시? 네? 나도 지금 했어요. 부산의 소리. 자, 대국제 시민도 있고 뭐 그래. 하여튼 됐어요. 이러다 끝이 없겠어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정치인들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해서 공천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잖아, 그죠? 기준이 뭐냐 도대체? 보통은 자신의 조직 역량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고등학교 나오는데 동문이 몇 명이고 동문 곱하기 가족 3명 더하기 하면은 어쩌고, 제가 고향이 어딘데 그 고향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 가족 곱하기 3하면 얼마고, 제가 무슨 산악회 다니는데 뭐 이런 거 해요. 허당이지. 아니 뭐 지나갈 길이잖아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 다 나 찍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의견이 틀린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접촉면이 얼마나 되는지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SNS더라. 얼만큼 접촉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진짜 실력 중심으로 하자.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아까 우리 여성분께서 공천 시스템 엉터리다. 왜 밀시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냐. 그냥 누군가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할 때 합리적으로 잘 행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기준이 또 합리적이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들을 잘 만들고 또 평소에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때 가서 갑자기 이거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봄이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될지를 미리 알려주자. 대주권자 접촉면이 가장 넓은 또 성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중요해, 그죠? 또 평소에 지역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엄청 싫어한다. 꼭 중요하게 평가해야죠. 이 정치란 국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의정, 국정 바쁘지요. 바쁘지만 그러나 때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동네 돌아보고 주권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밤에 술 드시다가 아이고 저 혹시 뭐 제 불편한 거 없어요? 라고 한번 지역의 기초광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나타나면 좀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솔직히. 아예 안 나타나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 어떻게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홀대하냐. 그 무슨 투표하라. 무슨 어디 내 뉴스 나오니까 봐라. 이런 문자 말고는 문자를 받아본 게 없다.
그렇다면서요? 당신들을 위해서 뭐 해주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방성, 또 비존중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요. 당원들도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자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돼요. 오늘 같은 이런 기회들도 저희도 만들겠지만 말씀을 많이 해줘야죠. 격려와 칭찬도 중요하지만 고칠 점 잘 얘기해야 된다. 여튼 제가 얘기가 약간 했습니다만 국민 속의 민주정당, 당원이 중심이 된 당원 중심 정당, 공천이든 뭐 어떤 거든 공정성이 담보된 그런 정당, 또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정당,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사실 외롭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옆 사람 얼굴 잘 모르죠? 한번 이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더라? 네. 평소에 아는 분? 네. 우리 진짜 제 교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 당원들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는 외로운 존재들인데, 외롭지 않으려고 산악회 인터넷 가입해가지고 얼굴 모르는 사람 만나러 일부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같은 당의 당원이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공통의 관심사 같이 하고 얼굴도 한번 보고, 지금 옆에 악수 한번 하세요. 서로 힘 얻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같아요. 교회가 원래 그런 거죠.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우리 당원끼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자. 각 지역위원회별로 당원 모임을 저희가 일종의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위원회별 모임, 시도당위원회별 모임 이런 거를 하게 만들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해보니까 조은석 시당위원장께서 당구대회 한번 해볼까? 당구 인기 있다면서요? 당구대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좋은 거죠. 등산을 한번 같이 가볼까? 좋지 않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그 인터넷에서 모이는 사람보다야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새로운 사회 꿈꾸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면 훨씬 더 낫잖아요. 물론 싸울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싸운다는 거는 선을 넘지 않으면 또 필요해요. 의견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뭐. 그죠? 자, 이런 당원 중심의 당원 활동이 원활한 활성화된 그런 당을 만드는 거 저희도 한번 해볼 테고요. 여러분도 아까 그 권리당원협의회 이게 뭐 그런 조직을 만들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각 지원위원회별 당원총회, 권리당원총회, 권리당원 야유회, 권리당원 연수, 정기적인 모임 뭐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 거 한번 나올 거예요? 진짜요? 그 시당위원회 차원의 봄가을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든 그 수련 단합대회 하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조은석 위원장님 도우시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신답니까? 네, 아까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는 오른쪽 저 뒤에 네, 남자분 약간 키가 커 보이시는 분,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성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든 여성분, 거기 다음에 말씀하세요. 예, 저는 사하구에서 온 윤항삼이라고 하고요. 이 지난 대선 때 이 민주당원이면서
상대방 측의 그 후보를 지지했던 소위 말해서 이제 해당 행위자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가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또 워낙 우리 또 민주당에 관심이 많은 언론이 이거 제명했더라. 그래서 이런 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는 시도당 윤리위원회 소관입니다. 시도당 윤리 10만 원 소관이라서 부산시당에 소속된 사람이면 우리 서은숙 위원장께서 윤리심판원 그런데 제소가 들어오면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하는 거고 뭐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하진 않아요. 이제 그게 단서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하면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징계를 할 텐데 뭐 그렇게 많기나 했겠습니까 설마. 그럼 뭐 당원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원래 진짜 당원이 아니겠지. 이거는 에이 별로 없을 거라고 믿어요. 여들이 많겠어요. 그냥 요란할 뿐이겠지. 자 여러분 그래서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직원들이 다른 당 후보를 찍었다면 당원이 아니죠 이미. 이거는 각 시도당에서 제소가 들어오는 대로 적절하게 판단할 겁니다. 뭐 제가 이걸 뭐 이런저런 하긴 뭐 그렇고 다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잘 처리할 거고 아까 여성분 네, 그 다음에는 이 중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니까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막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대선 지선 때 저희 부산시 당에서 왜 우리 당 프랭카드만 그렇게 자꾸 떨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다 빨간 선거운동이고 그러니 패배를 설정한 선거운동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전에도 대표님 들어오시기 전에 TV조선 나가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미끄럼틀 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 아래에 엄청난 우리 측 스피커들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훈련시키고 지원해서 TV조선도 나가고 채널A도 나가고 왜냐하면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가면 싹 다 TV조선만 틀어놔요 아줌마들이 미쳐버려요. 제가 다른 거 틀려고 해도 또 틀 채널도 잘 없어요. 그러니 수박 똥파리 빼고 제대로 된 스피커들 대표님이 나가라고 해주세요. 방송에 나가서 팩트 그대로 깨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내년이면 군대를 가야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영교 최고께서 지금 뭐 전투화, 팬티 이런 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저기 있는 분 때문에 네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제 아들을 해병대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보내고 싶거든요. 군대를. 심지어 팬티도 지금 못 입는 군대를 보낼 수 없으니 우리 대표님이 아예 그냥 대통령이 정상이니까 대표님께서라도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우리 아까운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지 않게끔 제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다시 해병대 가라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방송하시는 분은 질문 사양. 네. 마이크 드신 분 중에 저 뒤에 우리 여성,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 사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아닌 것 같은데. 요번 우리 20대 대선에서 우리가 몇 표 차로 패배를 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24만 7,077표입니다. 이걸 반으로 딱 나누면 12만 3,539표만 우리가 땄으면 우리가 이런 지금 마음고생 정말 울분으로 지친 이런 날을 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만 3,539표 아까 저기 어떤 분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윤석열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단체들이 자기들 정말 그걸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와서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주제가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인데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아까 말한 그런 해당 행위를 한 자들은 과감하게 정말 처벌을 좀 하시고 정말 진성당원들이 정말 진성당원들이 저 같은 할머니도 사실 요번에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쏘느라고 돈 1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서은숙 시장님께도 우리 서은숙 진구청장님께도 제가 5만 원을 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저희 손자, 저는 손자만 둘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아들 둘이가 어릴 때 제가 한겨레 장관 주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적인 발전에 돼야 우리 아들들이 고생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운이 나쁘게 손주만 또 둘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민주사회가 되고 민주국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남편의 아주 억압도 좀 눈치껏 이렇게 피하면서 지금 민주당 당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더 나은 민주당이 되려면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그런 해당 행위자들은 정말 과감하게 그 사과문을 받든지 다시 닥스를 써든지 해가지고 물론 쫓아내는 게 그 최고가 아니죠. 우리는 당은 작으니까 더 작은 힘들들을 모아가지고 큰 힘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같은 얘기가 두 번째 나오고 요 앞에 우리 노란 잠바 입으시면 갑자기 아멘 하셔가지고 저기 잠깐 혹시 물어봐도 돼요? 지금 왜 그러신 거예요? 간절해서 편도 습관들 기도 갑자기 그 말씀하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각각이 너무 공감되면서 그러셨군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 마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우리의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늘리는 게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총구는 밖으로 이런 얘기 얼마 전에 제가 드렸잖아요. 정청래 의원이랑 그 얘기를 한번 최고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영교 최고위원님이 오셨네 일부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마저 드리면,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실물이 더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내 뜻대로 뭐 할 수 없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입장과 지향과 가치와 또 실력과 성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동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일이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가능하면 같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자. 뭐 찾기로 따지면 나쁜 점, 단점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점. 그걸 찾으면 분열될 것이고 좋은 점, 같은 지향을 찾으면 동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서 네, 박수 한번 치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화해와 포용을 얘기한 것도 사실은 뭐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또 정치의 한 현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점을 찾아서 배척하고 너 전에 이랬지라고 해서 선을 긋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만 입지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찾고 한때 부족하거나 실수했거나 하더라도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바꾸면 또 그렇게 손잡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차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내부에서 다른 점 차이를 찾아서 책임을 묻는 일에 관심을 아예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밖을 향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가치, 정책을, 성과를 설명하고 또 한 분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제명하는 그 정성으로 2명을 설득해서 입당을 시키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 가지고 어디가 썼거냐. 네거티브한 데 써서 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키울 거냐? 포지티브한 쪽에 써서 기쁨과 성취감을 키울 것이냐? 기왕이면 후자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총구는 밖으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보다는 같은 점, 장점을 찾아서 손잡고 함께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자. 당원 좀 늘리자. 그리고 탈당하지 말자 좀. 탈당했다가 다시 입당하려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당은 자유고 탈당은 자유인데 재입당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심사와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건 그때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우면 탈당을 하지 말고
방귀를 끊어라. 그래서 마음에 들면 방귀를 다시 내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아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우리 어르신. 네. 하고, 다음에 이쪽에, 우리 남자분. 네. 그 다음에, 앞에. 예, 저는 남구에서 온 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보다도 제 주변의 선후배 지인들이 전부 다가 우리 저 대표님과 이렇게 피가 참 심장이 피가 거꾸로 돌 만큼 지금 우리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목소리만큼 제가 속어를 쓰겠습니다. 개무리보다도 참 깨어있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걸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만큼 애를 쓰고 신장에 피가 끓도록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지금 저희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 있으신 국회의원님들이 저희들 국민만큼 피가 끓지 않는지 무언가 하시는 게 너무 무언가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열정이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올라가시면 부산에 가져오시네 참 우리 어른님들이 지금 열렬히 지지하는 당원들보다 열정이 없더라 하는 얘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르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마이크 잡는 각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뒤에 남자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권리당원 좌익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보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및 대응에 대한 별도의 카드뉴스 같은 영상 같은 것들을 충분히 카카오톡 저희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왜 국정감사 때만 되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다음 공천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차기 총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석 이상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신청자를 모으고 그들을 선별하고 교육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정책 제안서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국민과 서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를 계속 확실하게 써가지고 각 시도당에서 관리해서 공천 지금부터 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국회의원 가지고는 200석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파원에서 제기됐었던 달리민주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원당규 교육하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깁니다. 보신 분들 계세요? 정말 길어요. 짧게. 네, 그리고 두 번째, 깨시민이 되기 위한 인문학 강좌, 박구영 교수님 같은 분들 초청해가지고, 민주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정당 차원에서 교육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서 우리 동네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해결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성공 사례 취재 혹은 발굴해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민주당에서 기초자치위원이, 구의원, 시의원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의견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올해노프 강담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취업, 경제, 복지 등의 이슈를 가지고 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제발 이런 거 개발 좀 하십시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앉아가지고 6시 반에 왔습니다, 저는. 근데 부산시당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문자도 못 받았습니다. 부산시당에서 새롭고 선출된, 시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문자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당역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물론 새로운 조직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것부터 잘하면 됩니다. 저요, 진짜 대선 때 져가지고 안 그래도 정말 기분 나쁜데 지방선거에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남부 국민의힘에서 문자 옵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근데요
국민의힘보다 문자가 안 와요. 문자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기후부터 하면 됩니다. 그냥 기후부터. 그냥 각 지역 당마다 우리 만납시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납시다, 모이시다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자꾸 알려야 되는데 뭐 조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옆분이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전자투표를 통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성함이 뭐라고요? 성함이? 좌행밀입니다. 하? 좌십니다, 좌씨. 좌행밀. 저기 우리 서은숙 위원장이 아주 훌륭한 당을 우리 좌당원님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괴리인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일부러 드려본 건데 지역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당원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모여서 잘 될 것 같으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야 될 판인데 사실 평소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그 지역의 권리당원을 만날 수 있다면 사실 경선에서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근데 경험에 의하면 오지 않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계획감인데 이제는 저는 요즘은 정치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서 야 이게 정치가 내 삶의 문제구나. 옛날에는 정치 그 뭐 정치인끼리 알아서 하는 거 우리가 뭔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성장 사회고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야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삐끗하면 내 삶을 망치는구나. 잘하면 내 삶이 내 자식이 미래가 좋아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체감도, 민감도, 필요성이 확 늘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위원장들이 생각하는 당원하고 지금의 당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보면 젊은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전에는 당원 모임하면은 30년 당원 이런 분 많이 있어요. 40년 당원인데. 그래서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큰 변화를 우리 사회가 저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봐요. 이런 오히려 이 역행하는 분위기 자체가 아마도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열망을 더 자극할 것 같아요. 자극하고 변화를 앞당길 거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자 선생님은 제가 끝까지 걸고 못 들어서 그래요. 좌행민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좀 이 저것 때문에 약간 난청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알아요. 이게 왼쪽 다 망가졌는데. 근데, 우리 서은숙 위원장님은 사실 우리 좌당원 같은 분이 필요하세요. 좀 얘기라도 해주고, 내가 뭘 막 해보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기획 참모가 될 가능성입니다. 나중에 봐가지고 연락 뭘 기다려요. 직접 하셔야죠. 네. 그래서 좌시니까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센트럴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요런 일들을 전 팀을 만들어가지고요. 당원 며칠이라도 이거 해보자. 그리고 피드백 받고 문자 많이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문자 보냈다가 전화해가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럴까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아닌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죠. 목이 말라야 원래 우물이 잘 보여요. 잘 파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서은숙 위원장이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아까 제안하신 이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제 생각하고 너무 일치한 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1시간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잠깐만 이러지 마시고요. 잠깐만 여기 개인 마이크 안 됩니다.
이거는 공용 마이크 말고 개인 마이크를 가지고 오셨어. 자, 그럼 정성을, 잠깐만요. 그럼 정성을 생각해서 약간 게릴라성이긴 한데, 우리 행사장 공용 마이크 말고 사적 마이크를 가져오신 분 한번 여기 잠깐 들어볼게요. 그걸로 하세요, 대신에. 그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안 되네. 해보세요, 그냥. 재밌네, 이것도. 네,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네. 아, 그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자, 빨리 하십시오. 이재명 당대표님 항상 응원하고 잘합니다. 너무 지금 검찰들의 총경극을 받고 있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도울 길이 없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지사항 짧게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요 옆에 계신 어르신께서 한 시간째 손을 들고 계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만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하루 24시간 시간을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의 생일로 하면 하루 2번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시간에. 그래서 사랑합니다든지 응원합니다든지 힘이 될 수 있는 그 멘트를 민주당 그 전화번호에 나와 있는 그 한 2번씩 보내면 저희가 서로 이 각박한 사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을까. 그 건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했네. 좋은 제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안 돼요? 반갑습니다. 또 두 번째 뵙겠습니다. 창원에서 뵙고요. 지금 연예인TV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대표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선 특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여론조사에 의하면 요번 추석 때요 62%나 긴거리 주가 조작부터 보석류까지 이걸 그 정도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계속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서영교 의원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하면요. 특히 이제 대선 때나 지선 때 현수막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현수막을 그냥 지금도 민주당 이슈만 있으면 현수막을 좀 달아주십시오. 특검에 대해서라도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국민과 우리가 소통하고 국민과의 접촉점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보 라인을 활용한 대변인 공보부 이런 이제 대언론 작업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방식을 늘리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수막을 포함한 이제 오프라인의 직접 소통. 이걸 좀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이 밀린다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 방송 보고 있을 우리 그 한준호 홍보위원장님, 한준호 위원장님, 여기 현장의 목소리 들으셨죠? 현수막이 너무 부족하다. 현수막 내용이 조금 거시기하다. 좀 샤프하고 눈에 탁 띄고 그 이번에 경북도당의 임미애 위원장이 이제 현수막을 하나 달았는데 기기 잘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냐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쌀값 안정화법 국민의힘도 동참해라. 그리고 저희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기권해놓고
그리고 반대 기자회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의힘 농사 짓는 쌀 농사 짓는 분들이 화나잖아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수막 잘 달았다 경북에서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시장할 때 경험인데 그 분명히 국민의힘 그때 당시 다른 이름은 달랐지만 뭐 같은 데죠. 거기서 제 기억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열심히 싸워가지고 깎은 걸 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동네에 빨간 현수막이 쫙 붙었는데 경로당 난방비 확보.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감탄했어요.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회의하다가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그런 거 못하게 미리 해버리자. 지금 그 초부자 감세 하겠다면서 13조 원 연간 13조 원 감세를 해주고 대신 돈 없으니까 노인 일자리 예산 깎고 아까 팬티 예산 깎고 지역 카페 예산 깎아가지고 동네 경제 망치고 영구 임대주택 예산 삭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제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확보 이런 해수만 못 붙이게 미리 붙이자 우리가. 지역 카페 예산 복구해라. 노인 일자리 예산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미리 한번 확실하게 제가 한준호 홍보위원장한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않지만 국민께 아까 누가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뭘 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고 또 사실 국민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의무니까 열심히 하지만 또 홍보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 이분입니다. 부산은 진짜 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심양구에 살고 있는 오제1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 젊은 분이 하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산시당이나 각 뭐 시도당에서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게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위한 시도당 운영이 아닌 정말로 당원들을 위한 시도당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우연한 일로 몇 년 전에 여기랑 저기랑 정당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을 얘기하자면 작년까지 광안리 바닷가에 지금도 화가 납니다. 가짜 선거라는 굉장히 많은 그 현수막과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1년 이상을 거기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면 괜찮을 겁니다. 수십 많은 시가 노출이 되면 저게 사실일까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그래서 한참 지난 시간에 부산시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책국장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생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정권 재창출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맞습니다.
무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부산 시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 몇 시간 후에는 바로 부산 시당에서 안테나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맥락은 비슷합니다. 현수막을 누가 먼저 보냐에 따라서 먼저 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달은요, 그건 아마 국회의원들이 나눠가면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생긴 병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입니다. 기왕이면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누군가가 지시를 안 해도 스스로 1년에 주위에서 몇 분 정도씩은 다 민주당화 아니면은 극보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가끔은 한 번씩은 이 사람 말이 맞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특수한 상황 여기서 아마 시간이 좀 괜찮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기의 기능 제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확보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지역에 집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 지금 현재 노인들의 일자리와 노인들의 복지에 가는 게 많은 게 깎였습니다.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무조건 새누리당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복지가 왜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당신네들이 누리던 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중앙당 차원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1분 30초만 말할게요. 1분 30초만. 민주당 홈피에 대해서 아까 온라인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당대표님께서. 혹시 국민의 홈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 홈피하고 민주당 홈피하고 비교를 하시면 대학생 홈피하고 유치원생 홈피하고 딱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 홈피에 가보면 아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전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전쟁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에 대한 법적 제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제보를 해라고까지 공지로 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권성동에 대해서 제보를 하라고 딱 해야죠. 공지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권성동에 대한 지지율이 12% 15%밖에 안 되는데도 그 정도 권성동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홈피에 들어가면 당원들이 당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자기들 선동까지 하는 그런 아주 잘 돼 있어요. 이준석이 그거 하는 만큼은 잘 해놨어요. 그런데 진짜 잘 해놨거든요. 국민의힘 우리 배울 건 배워야죠. 적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다 가보면 당비네. 그런데 너는 참여하지 마. 딱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당비만 내라고 너는 참여하지 마. 딱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돈도 주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님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당비 올렸어요 하는 댓글들이 막 오르거든요. 77% 지지율을 받는 분이 올렸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서은숙 최고위원을 딱 하면서 펠미 정치하고 지역 행정 정치하고 중앙 행정 정치를 다 업무를 보고 제가 역시 이재명 이랬는데 아니 이런 분이 됐는데
아무 홍보를 안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이걸 갖다 직접 말하는 이런 아날로그 정치를 하는 얼마나 소비됩니까? 이게 전혀 홍보가 아니고 이거 직접 말하는 게 당연히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이걸 갖다가 자기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엾습니까? 가여워 죽겠어요 지금 보니까.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플라이드에 문제가 있어요. 새마을 그거에서 봉사 모임하고 당원 새마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아주 돈독합니다. 부산에서는 새마을 모임, 그다음에 부녀회 모임 하면서 봉사 모임 하면서 아주 지역으로 돈독해요. 민주당에서도 당원들이 봉사 모임도 하고 지역에 모임하고 이러면서 돈독히 하다 보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럼 오프라인, 온라인 모임 이게 저절로 되면 그게 되려면 홈피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홈피에 보니까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 부분이 있어요. 자료. 교육에서 저는 팸이한테도 일베라고 욕듣고 일베한테 가면 팸이라고 욕듣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교육에서 제일 먼저 민주당의 중심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보다 성평등 교육이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제일 먼저 반발심이 드는 게 이번남들이에요. 솔직히 이대남들 반발심이 들어요. 성평등 문제가 아니지요. 민주주의 교육이 먼저 올라가야지요. 근데 민주주의 교육이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성평등 문제가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민주주의 얼마나 역대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교육 자체에 그 중심이 안 잡혀 있다고 봐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걸 말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그랬어요. 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분 30초로는 매우 짧은 거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말씀 부탁 감사하고요. 우리 사무부총장님 어디 가셨나요? 수석부총장님 지금 홈페이지는 미래부총장 소관인가요? 저희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 될 텐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 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그 제안 받는 것도 있을 텐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치열함이 없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치열함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맞는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 앞에 이번에 안녕하세요. 저는 투표권이 있은 이유로 민주당만 찍어왔지만 당원 가입은 대선 이후에 한 40대 부산 북학협과 권리당원 여성입니다. 저는 민주당 입당 전에는 어째서 쟤네는 왜 180석을 가지고 저렇게 일을 안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근데 고관여층이 되고 나니까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이재명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민주당은 유능한 일꾼이고 유능한 정당인 것을 더욱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제가 대선 이후에 입당하고 6개월간 민주당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제일 난감했던 게 입당을 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다는 거였어요. 따로 뭐 문자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알아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지역에 대한 청년 오프 커뮤니티 활성화도 민주당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원이 청년한테 힙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 민주당사에 당원존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당사에도 당원존 만들어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재명 당대표님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우리 가족들이랑 젠제들이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요. 사랑합니다. 부산시당에는 당원존을 만들 만한 공간이 있나요? 만들면 되는 거죠, 뭐.
당원존에서 시당위원장이 같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지역위원회별로 하면 청년 당원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재미가 없을 건데 아마 시당 단위로 하면 꽤 규모가 돼서 아까 당구 모임보다 더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가겠죠. 네. 또 그래요? 우리 일부러 앞에까지 와 줄 서서 계신 네, 말씀하세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안녕하십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지포럼 더불어청선의 부산 지부장직을 맡고 있는 광민교구 연제구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서원수 부산시당 위원장님이랑 이재명 당대표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청소년들이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대학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희 청소년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런 더불어청선이나 사조직 같은 데에서만 일하지,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솔직히 청소년들의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청소년들이 이제 학업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자살일도 솔직히 전 예방할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사건만 봐도 많은 이제 정치인분들이나 정당 쪽에서 봐주시기만 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어려움,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서원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제발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절실한 마음이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 중학생 정도면 세상 알 거 다 알고 판단할 거 다 하고 또 많이 와 계신데, 이제 또 부산 시당에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젊은 세대가 좀 많아 보여요. 희망적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런 부산시 시당에 좀 공간들을 좀 확보해서 거기서 어쨌든 일상적으로 당원들이 좀 만나고 또 교류하고 또 필요한 일을 기획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네, 이제 이게 제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좀 하실 말씀이 많은 데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좀 더 해요. 네. 사진은 안 찍는 걸로. 에이, 네. 사진은 불가능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고 그거 하자면 끝이 없고. 근데 여러분들 하실 말씀들이 더 있죠? 그거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신 분. 지금까지 마이크 드신 분들 말씀하시고 마이크는 옆집으로 전달하지 않는 걸로. 네. 마이크 꽤 많아서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마이크를 해소해 가면서 말씀하도록 하시죠. 저기 말씀하시죠. 먼저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수영구 권리당원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권리당원이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 지지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을 탈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분노에 의해서 탈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패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지자들이나 당원의 어떤 마음과는 다른 그런 패배의 어떤 분석 원인을 내놓으면서 더욱더 선거에 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분노해서 탈당한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과연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여기서 내놓은 어떤 보고서라든가 어떤 원인 분석 같은 것들이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너무나 다르다. 그거에 오히려 분노하고 그래서 탈당하신 분도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계신 우리 원장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당원들과 좀 더 소통을 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실 거면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당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 되셨고 또 최고위원들도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원하는 개혁적인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연구원이 개혁이 될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저희 당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연구원이 우리 당대표님처럼 더욱더 당원들과 소통을 하고 모든 정책을 내놓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거는 계속 있습니다.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만 개혁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민주연구원이라는 그 곳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원장님과 또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연구원들에 의해서 정말 민주당이 운영되기를 너무나 강력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스피커에 대한 분이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피커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스피커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는 어떤 당에서 직책이나 뭐 직함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을 대변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평론가나 이런 곳에서 대변을 해야 될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뭐 말하자면 변호사, 안 그러면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김성애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뭐 박진영 뭐 이런 분들이 패널을 많이 나가십니다. 그런데 가면은 뭐 직책이 없어요. 그냥 소장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당 차원에서 그런 직책이나 직함을 들여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나가서 당원들의 마음과 다른 걸 전달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저희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좀 더 지금 있는 패널들, 스피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드신 분,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군에서 온 중학생 정시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타운홀 미팅의 주제가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인데 저는 이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진 169석의 의석수와 5석의 강력자치단체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일하는 민주당을 만드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기 그 여성분께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제명인의 말 같은 정치인과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 드신 분들에게 없어서 왜 이리 많아요? 마이크를 대체 몇 개를 준비한 거예요? 네, 앞에 분 먼저 말씀. 일단 저의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직자 채용을 결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금 당직자 채용에 관한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당에 여력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하는 건지요? 아니면은 지금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는 건지요? 여기에 저도 민주당 당직자로서 활동하면서 힘을 좀 보태고 싶은데 이 길이 좀 막혔습니까?
당직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있어서 인사 정책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직이 제일 많은 이상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 조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고 있어요. 새로 뽑기가 어렵죠. 이제 계속 쌓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내부에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또 아까 뒤에 한 분 계시는데, 네, 그거까지 마이크 또 나타났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옆으로 전달하지 마시고. 네. 저는 어느 지역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안 밝히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희 이제 당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뭐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 가입을 했는데 아무도 반갑다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당에서 당원 가입을 해줘서 고맙다.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뭐 이렇게 이제 가입을 축하한다. 이런 안내 문자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를 해라, 뭐 돈을 내라 이런 거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당원들이 가입을 하면 예를 들면 적어도 당원 가입 축하 인사 한마디 정도 각 지역구나 아니면 시당에서 보내주는 것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님 인사말로 더 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당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당에는 또 각 지역구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위원장님들 산하에 각 상임위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임위원들이 어떻게 꾸려졌는지는 우리 권리당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이 어떤지도 우리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권리당원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구 위원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이 꾸려진 지가 한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 동협의회에 뭐 단톡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 홍보를 하는 활동 마당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연락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들을 좀 잘 능력 있는 분들로 잘 조직해서 각 지역구가 잘 이끌어지고 그러면 각 시당은 저절로 잘 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당의 산하의 각 지역구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상임위원들에 대한 뭐 교육이나 아니면 능력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석부청장님 지금 당원이 온라인 입당을 하게 되면 각 시도당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중앙당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통계를 낸다고 하던가요? 일주일에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일주일에 요새 몇 명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죠. 지금 이 주장 매우 일리 있는 일인데 당대표 명의로 환영 인사말 문자라도 자동 발신하게 하든지 어딘가에 소득에 가입을 했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입당 천일 행사. 입당 100일, 입당 천일. 또 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 드신 분. 저는
부산 토박이 전청배라고 그럽니다. 그 해운대 거주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씻었는데 앞에 한 두 분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너무나 좀 엉뚱하고 아까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 그래 했다마는 맛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최고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청와대를 놔두고 영빈관은 어떻고 관저가 어떻고 뭐 800억 무슨 이래 샀는데 그 청와대라 그게 국가 그 건물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써마. 그 이재명 대표님이 그 외에 그 중요한 분들을 만나면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지하 분사라든지 정부회의를 할 때 그 시설로 민주당에서 이용을 하는 방안을 도망을 보내든지 그 활용해야 녹을 안 씁니다. 왜 그 건물로 사람 구경만 시키고 우리 그 부산에도 그 볼 데가 많은데 그거 뭐 볼 게 있다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 건물을 비워놓고 이재명 대표님이 활용하세요. 마이크 이제 마지막이죠? 또 있어요? 왜 자꾸 나타나지? 마이크 됩니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의회라는 사단법인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 제14대 의원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에 저기 계신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단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관은 있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아무리 넣고 입법 청원서를 아무리 써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대표 이재명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죠? 네. 지금 이게 2시간 15분이 됐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마이크 없어요. 좀 저희 말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이게 다음에 오늘이 지구가 끝나는 날은 아니니까 꼭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이분만 한 번 마지막으로. 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라고요? 네. 과연 네, 마이크 드세요. 켜져 있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정말 보름날에 부산시장에 오셨을 때 제일 참으로 내 대표님께 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하고 이재명님을 제일 사랑하는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권리당원입니다.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네네. 근데 우리가 대선에서 진 결과가 이재명님 대표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국진당에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외국가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절대 건드리지 말고 힘내시고 꼭 좋은 걸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서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이거 짜고 한 거 아닙니다. 김혜경 그 연구인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정사예요. 건강을 잘 하셔서 우리 대표님 건강하셔서 절대 국진당 윤석열한테 한동훈한테 넘어지지 말고 꿋꿋이 그 사람들이 지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도 없는 아무 무죄인 분을 갖다가 지금 특권에다 놓겠다 하고 하는데 절대 건드리지 말고 용감하게 밀고 나가시게 합시다. 네, 우리 어머니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정경심 우리 민주당의 희생군입니다. 저보고는 정말 정경심 교수님께서 쓰러지게 돼도 그 한동훈이 계속 죽이려고 몇 명을 법정에 그 세우는 게 이게 너무 악랄하고 너무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정경심을 우리가 사용하자.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괜찮으시면 잠시 정리하고 이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뭘 정리하세요? 네. 다음처럼 제가 까먹으셨겠지만 제가 사회자거든요, 사실. 갑자기 실직자가 됐다가 이제 직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오래돼서 사실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라서 모아진 질문들 답변하시고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우리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고 지금 이게 우리 얘기 도중에 우리 한준호 홍보위원장께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준호 의원한테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현수막 문화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바라잡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삭감.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바라잡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6만 개 윤석열 정부 폐지. 청년 일자리 지원 8천억 삭감. 민주당이 바라잡겠습니다. 요런 내용인데요. 요거를 하여튼 이런 걸 해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말이 너무 길어요. 어떻게? 더 긴데 그거는. 자, 여하튼 뭐 이런 의견들을 잘 모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일문일답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민주당을 대표해서 제가 아니고 민주당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우리 사무부총장도 계시고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또 일부러 안 오셔도 되는데 시간 내서 오셔서 듣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뭐 대표가 뭔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당원이 힘의 원천이죠.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는 참 힘없어 보이는 개개의 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 한 분 떼어놓으면 참으로 약하고 외로운 존재들이지만 또 모아놓으면 작은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끌어내리는 역사에 없는 위대한 혁명을 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어떤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나 자신이 이 큰 변화에
첫 시발점이다, 첫 물방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함께 힘 합쳐서 주변에 잘 설득하고 또 힘을 모아 나가면 우리가 댓글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거다. 근데 참 그런 점들이 아쉽죠.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에서 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들은 선거전에서 밀릴까? 첫째는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을 깨닫게 하고 정치가 자신을 위해 작동하게 만드는 건 역시도 정치인의 몫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드러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몫이죠. 정치인 원래 힘 없는 존재예요. 헛개비입니다. 빈 그릇이죠. 그 속을 채우는 것은 결국 국민이죠. 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어떤 현상에 맞닥뜨려 가지고 아주 험한 표현으로 퍼부어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긴 어렵다. 속은 쓰려도 우아하게 품격 있게 근거를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잘 설득하면 마주선 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지켜보는 옆에 사람들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을 거다. 그게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 아니겠냐, 공감을 넓히는 길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나 보죠? 인신공격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심한 시간에, 그것도 평일날 밤에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정말 큰 열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저는 새로운 세상 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최고. 그래 여러분 아쉽긴 한데 또 내일 우리 최고위원회 회의도 있고 또 일정도 있어서 네, 우리의 오늘의 만남은 여기까지로 하고 또 개별적인 사진을 찍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치껏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